나 연기 진짜 개잘해요 하는 사람 있어? 저 진짜 얼굴 완전 예쁘고요. 저 길거리 걸어다닐 명함이 이만큼씩 쌓이고요. 이런 사람 있어? 저 친구 뭐야? 출신이야. 그 멤버 하나 있고 저 친구 이건 이제 비방용이지만 딸내미야. 저 배우가 아파서 지금 목상기가 저래서 레베카가 안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합시다 좀. 네네. 착해. 근데 왜 착하게 안 보이고 싸가지없게 볼까? 예의 없게 볼까? 땡질처럼 볼까? 이거를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해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후회되는 게 있나? 게을렀다 싶은 게 있나?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긁지. 근데 왜 긁을까? 앞으로 선생님이 할 얘기는 공통 피드백이지만 결국에 자기가 자기한테 적용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꼭꼭 씹어서 자기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리고 그 소화한 걸로 앞으로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난 너네들 학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기본. 기본은 진짜 기본이야. 말 그대로 기본이야. 기본이 안 되는데 뭘 해?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오늘의 핑계는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오늘의 핑계는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내가 오늘 한 핑계가 결국에 다시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고 핑계를 부려야 돼. 핑계를 부릴 수가 없겠지.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해. 잘하지 못하면 성실하기라도 해야 된다. 혹시 여기에서 나 연기 진짜 개잘해요 하는 사람 있어?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럼 저 진짜 얼굴 완전 예쁘고요. 저 길거리 걸어다니면 명함이 이만큼씩 쌓이고요. 저 거의 뭐 그냥 카리나예요. 저 장원영이에요. 저 차은우라서요. 저 가만히 있는데 막 엠버 소도 자꾸 들어와요. 이런 사람 있어? 없지.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어. 아니면 혹시 여기에서 어머님이 혹은 아버님께서 뭐 유명한 감독님이어서 나를 작품에 바로 꽂아줄 수 있거나 방송국 PD 아니면 뭐 대단한 국회의원 자제분 그냥 아니면 영화사를 그냥 차려가지고 우리 딸내미를 위하여 아들내미를 위하여 작품 내가 하나 뭐 만들어줄게 한 100억이면 돼 이런 사람 있어? 없지. 나도 그러지 못했어. 선생님도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난 재능이 있진 않구나, 난 타고난 건 없다 라는 거를 빨리 인정했어. 너무 평범한 집안이었고 우리 엄마 아빠 그 정도 능력 없었고 내가 그렇다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 알아보냐? 이뻐? 아니었고 연기 너무 잘하냐? 아니었어. 그러면 나는 그쪽 재능은 없구나 라는 거 빨리 인정해야 돼. 근데 잘하고 싶잖아. 성공하고 싶잖아. 대학 가고 싶잖아. 캐스팅 되고 싶잖아. 배우 데뷔하고 싶잖아. 연기하고 싶잖아. 무대에 서고 싶잖아. 카메라 찍히고 싶잖아. 작품 활동하고 싶잖아. 그러면 성실하기라도 해야 돼. 그게 유일한 돌파구야. 첫 번째 돌파구. 그래서 선생님은 오케이, 내가 외모 1등 할 수 없지만 성실함 1등 할 수 있다. 내가 실력 1등 할 수 없지만 성실함 1등 할 수 있다. 내가 돈으로 1등 할 수는 없지만 성실함으로는 1등 할 수 있다. 이렇게 포지션을 빨리 잡았어. 그리고 그 성실함이 몸에 배이게 습관으로 가져가면 저절로 나가 떨어지는 애들이 주위에 생길 거야.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나 그냥 이거야. 안 늦고 안 빠지고 과제 내랄 때 내고 연습만 했을 뿐인데 왜 이걸 못하는 탈락자들이 속출하지? 라는 상황을 봐야 돼. 그 탈락자들이 너네가 되면 안 돼. 나는 내가 할 것만 하고 진짜 성실하기라도 하자 하면서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주위 애들이 안 와. 과제 안 내. 빠져. 늦잠 자. 혹은 아파. 혹은 막 번아웃이 왔대. 멘탈이 터졌대. 이러면서 탈락자들이 속출해. 이게 내가 수석을 한 비결이야. 난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 영재교육원을 딱 들어갔는데 저 친구 뭐야 출신이야. 그 멤버 하나 있고 저 친구 이건 이제 비방용이지만 딸내미야. 아버지가 가수 딸이야. 이 친구 아역배우 출신이야. 이 친구 엄마가 막 포르쉐 끌고 학교 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시고 나도 연기 처음이고 하는데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구나. 막, 역시 영재는 다르구나. 막 이러면서 내가 거기서 쫄았으면 지금의 난 없겠지. 근데 어쩌라고 정신이 그냥 난 내 거 할 거에 집중하자 해서 했더니 1등을 준 거야. 그래서 교육감 표창을 받았어. 난 좀 어이가 없었어. 왜냐면 나보다 잘하고 이쁘고 하는 애들도 충분히 많아. 나보다 예쁘지. 내가 걔보다 예쁘지 않은 것 같고. 저 친구 아역부터 했는데 나보다 훨씬 경력 많지. 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내가 딱 하나 지킨 건 이거야. 안 늦고 안 빠지고 과제 잘 내고 연습 잘하고 플러스 딱 하나만 있다면 제일 앞에서 말똥말똥한 눈으로 선생님한테 아이 컨택 잘하기 끝. 딱 이 5가지 지켰다? 그랬더니 1등을 주더라. 그래서 감사하게도 1년을 더 할 수 있었어. 영재교육원. 중2만 할 수 있는데 중3에도 1년 더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양예고를 2년을 다닌 거야. 예고 입학하기도 전에 중학생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3 때 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고 시험을 봤는데 수석으로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1등으로 장학금 받고 들어갔다? 그러고 서울예대로 운 좋게 현역으로 갔지. 그러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자꾸 인정을 받았냐면 이게 다야. 그냥 이게 다야. 여기 플러스 말똥말똥 눈. 그게 다야 얘들아. 비결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교수님한테 밉보이고 자기 혼자 번아웃 오고 처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명심하세요. 잘하지 못하면 성실하기라도 해야 된다. 기본 지키기. 교수님과 관객은 봐주지 않는 어쩌라고 리스트를 적어봤어요.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몰랐어요, 못 봤어요, 바빴어요, 알바가 점점점, 학교가 점점점, 시험이요 점점점 어쩌고 저쩌고. 이것들은요 교수님이 봐줘요. 아 아팠구나, 마음이 아팠구나, 알바가 그랬구나. 절대 봐주지 않아. 그럼 관객은 봐줘요? 저 배우가 아파서 지금 목 상태가 저래서 레베카가 안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합시다 좀. 아 네네. 12만 5천 원 들고 받지만 이해합시다 좀. 아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이래요? 우리는 사실 전공을 하겠다는 건 프로가 되고 싶은 친구들인 거잖아. 업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 프로는 연기를 이제 돈 받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야. 단순히 좋아? 무서운 거야 그거. 연기를 돈 받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되게 무서운 거야. 돈을 받을 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의 능력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더 이상. 재밌어서 하는 거는 저기 이제 망원동의 직장인 취미연극 취미 동아리 이런 거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전공을 해서 내가 여기에 전공자로서 졸업장을 따서 오디션을 봐서 프로 무대 데뷔를 해서 내가 이제 내 몸값을 페이를 측정해서 회당 얼마 해서 작품을 찍겠다, 무대를 하겠다라는 거 이건 더 이상 재밌고 말고의 자시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 지금부터 그런 사람이어야만 해. 그때 가서 그런 사람인 게 아니라. 어쩌라고 리스트 이거 봐주지 않아요. 진짜 몸이 아파요? 관객들은 어떤 느낌이야? 어쩌라고? 교수님 어쩌라고?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여기 딱 하나 내가 추가하고 싶은 게 빠졌어. 그것은 바로 뭐야? 신뢰 자본이야. 신뢰 자본이 뭐지? 신뢰. 너랑 나랑 믿어. 이거야. 신뢰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쟤는 데일리 적립식이야. 매일매일 적립식이야. 신뢰 자본은 매일매일 적립식이야. 가끔 그런 사람 있어. 한 번도 안 빠지고 안 늦고 과제 잘 내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선생님 저 늦잠 자서요 지금 빨리 갈게요 하는 친구 있어. 그러면 어쩌라고 이게 돼? 아니야. 그러면 그 친구는 오케이 넌 인정 이렇게 돼. 오늘 윤지가 그랬지. 윤지가 지금까지 안 빠졌어. 착실하게 잘 왔어. 근데 진짜 늦잠 잔 거 같은 거야. 그럼 나는 그걸 믿어. 왜냐면 신뢰 자본을 지금까지 잘 쌓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런 날도 있지. 빨리 와. 그럼 끝. 그게 막 더 이상 막 감정의 터치가 들어가서 네가 그래가지고 배우가 되겠냐 말겠냐 이거까지 안 들어간단 말이야. 평소에 신뢰 자본을 잘 쌓아온 친구들은. 근데 평소에 신뢰 자본을 안 쌓으면요 진짜여도 양치기 소년이 돼요. 나 진짜 아픈데 진짜 아파서 선생님 제가 오늘 너무 아파서 라고 하는데 아파? 네가? 진짜?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돼. 아프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래서 평소에 신뢰 자본을 잘 쌓아야 돼.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로 선생님들이랑 혹은 자기 자신이랑 신뢰 자본을 쌓고 있는지를 체크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점수를 매겨봐. 100점 만점에 몇 점? 나 조금 신뢰 자본 점수가 좀 낮은 것 같다.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이야. 선생님 아까 인정한 친구들을 되게 리스펙해줬지. 인정부터 반은 먹고 들어가 얘들아. 모든 변화는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시작을 못해. 근데 인지했고 나 생각보다 내가 신뢰 자본이 낮네? 인정해? 오케이. 그동안 게을렀지. 핑핑이었지.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보여줘야겠다. 이 점수를 올리는 것을 하고 진짜 끌어올려봐. 굉장히 중요해. 두 번째, 태도. 여기에서 절반 이상이 저는 태도가 아쉬웠는데요. 그게 의도하지 않은 싸갈스 바갈스여서 더 아쉬웠어요. 나 여기에서 안 착한 애는 없다고 생각해. 지금 다 애는 착해야.
진짜 얘는 착해. 누구? 얘는 착해요. 누구? 착해요. 착해. 알아. 근데 왜 착한 게 안 보이고 싸가지 없게 보일까? 예의 없게 보일까? 뺀질이처럼 보일까? 그거는 생각보다 보여지는 것에 있어, 원인이. 보여지는 것에.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게 헤어스타일이야, 얘들아. 잔머리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약간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물론 그 친구는 준비를 해서 신경 써서 한 스타일링이겠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 자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부수수수해. 그럼 그게 깔끔한 인상을 주지를 못하거든? 그러면 지저분하다로 시작해, 첫인상. 너무 아쉽지. 그냥 그 있잖아, 올리브영에서 파는 앞머리 잔머리 마스카라로 몇 개 좀 가닥 잡고 잔머리 조금 내리고 스프레이나 왁스 뿌리고 요런 거 아니면 머리를 묶을 거면 여기 뒷목 왁싱이 있어. 선생님이 웨딩하면서 알게 된 세계인데 여기 뒤에 지저분한 잔털을 뽑는 거야. 뜯어주는 거야. 한 3분만 고통 참으면 돼. 아니다, 착착착 3번만 참으면 돼. 그러면 뒷목이 한 3주 정도는 깔끔해. 근데 만약에 수시 시험 볼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로 그 전에 한 번만 해보고, 왜냐면 여기 너무 붉어지거나 사람마다 그럴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이번에 결혼식 할 때 뒷목 왁싱을 아름쌤이 너무 추천을 하는 거야. 원장님 이거 2개는 해야 돼요. 이거랑 이거 했는데 그래요? 하고서 받아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물론 또 다시 자라나긴 해. 근데 이렇게 묶을머리 할 때는 여기가 깔끔해. 그래서 이건 진짜 생활 꿀팁이잖아요. 왁싱 경험자니까 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요런 이제 뒷모가지 아니 잔털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이렇게 삐쭉삐쭉 머리가 많이 나오는 애들, 그러면 여기 슬핀 딱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프레이를 겁나 뿌리거나 아니면 왁스로 이렇게 붙이거나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점점 이제 머리가 지저분해지면은 이게 태도로 보이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얘는 착한데. 두 번째가 표정, 자세, 말투 이거거든? 이번에 보고 놀란 게 특히 C반 친구들이 맨 처음에 했잖아. 1, 2, 3, 4, 5번으로 들어올 때 기세가 너무 좋아진 거야. 5월달보다 확실히 좋아진 거야.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걸렸지? 야, 얘네 인사 연습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하고 선생님이 조금 감동받았어. 그래서 다들 들어올 때 와, 이 걸음걸이랑 이 서 있는 거, 소리, 막 표정, 자신감 너무 넘쳐. 근데 연기 끝나고 자유연기 보고 특기 보고 서서 질문을 받는데 쭈구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 그렇게 공격하지도 않았어. 몇 마디 질문하는데 점점 텐션이 말하면서 떨어지는 텐션, 자신감. 너무 아쉽다. 이렇게 보여. 그래서 시작은 용이었으나 끝이 이제 지렁이 꼬리가 돼버린. 이거 그림이 너무 요상해져. 근데 있잖아, 결국 끝맛이 안 좋으면 마지막에 동그라미를 안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점수 줘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나갈 때까지의 모습을 보고 교수님들이 점수를 매긴단 말이야. 근데 그 면접의 끝맛이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텐션이 안 나오는데 이거 점수가 나오겠냐고.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야. 아쉬웠지, 하원아. 아쉬웠지, 민서. 너무 아쉬웠어. 근데 나는 결국에 이것도 훈련이라고 봐. 면접 훈련. 이 패턴을 런을 돌면서 자기가 체크했다면 마지막에 면접 때 계속 그 텐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게 거짓으로 꾸며낸 게 아니라 진짜로 끝까지 붙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훈련? 즉 체력의 이슈일 수도 있어요. 집중력의 이슈일 수도 있고요. 처음에 집중력 바짝 하고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점점 자기가 힘드니까 무용하고서 이제 숨이 차고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갑자기 막 이제 힘이 빠져. 표정이 무너져 버리고 몸이 같이 무너져 버리고. 이건 스태미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 결국 끝까지 누가 잘 에너지 있게 버텨내느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실수하지 않게 진짜 주의해야 돼. 그리고 이것도 있어. 기세는 긴장과 설렘의 한 끗 차이 선택이다. 너네 엄청 긴장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억지로 온 사람 있어? 다들 이거 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 좋아해서 온 거잖아. 심지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 친구도 있고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온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즉슨 본인이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면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다짐, 기세 있을 거야.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래도 끝까지는 해봐야지. 기 죽겠지. 다른 친구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지. 내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 망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거 모르고 시작했어? 알고 시작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왔잖아. 그걸 순간 까먹고 쫄고 있어요, 앞에서. 그럼 내가 그런 애들은 이번에 조금 이렇게 티를 좀 내줬어. 그치?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입시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못해도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점점점 설렘이 살아난다? 지금 표정처럼 해야 돼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꾸
긴장에 속아서 설렘을 까먹는 거야. 설렘이 있었다는 거를 자꾸 까먹어. 까먹으면 안 돼, 얘들아. 긴장에 속으면 안 돼. 긴장은 아까 채정이 얘기한 것처럼 없어질 수가 없는 애야. 걔는 그냥 데일리 항상 있는 애야. 팔다리가 붙어있고 눈이 달려있고 저런 긴장도 달려있어. 심장이 나 몰래 이렇게 뛰고 있어. 걔는 그냥 냅둬. 근데 내가 집중할 거는 나 이거 좋아서 했지. 그리고 내가 못해도 최선을 다해야지. 후회 없게 하고 나가야지. 이 정도의 설렘의 까라는 있어야 돼. 근데 걔를 놓치고 막 너무 긴장돼서 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누구를 위한 입시인가요? 본인을 위한가요 지금? 저를 위한 건가요? 우리 서로를 위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선생님이 2월 달부터 사실 제일 강조했던 건 이거거든. 표정 관리도 실력이다. 표정 얘기를 엄청 잔소리했어. 어디 근육을 올려라? 중안부 근육을 올려서 진짜로 웃는 이 근육의 힘을 만들어라. 왜냐면 얘들아, 처음에 2월 달에 오잖아? 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들이야. 다 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눈을 이렇게 뜨든 광대를 이렇게 하든 이렇게 웃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근데 이걸 하려고 온 사람들은 보여지는 게 다 태도가 돼. 나는 그냥 한 건데. 기초반 애들이 이걸로 요즘에 최근에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너네 2월을 보는 것 같아. 이제 딱 시작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자기는 그냥 이게 편한 거야. 이렇게 서 있는 게 편하고 가슴은 조금 말려있고 거북목이 살짝 있고 고개 살짝 삐뚤고 어깨 살짝 올라가 있어. 그리고 긴장되니까 입꼬리가 좀 내려가고, 그리고 무서우니까 눈을 잘 못 마주쳐. 어때 보여? 그냥 이렇게 보여. 근데 나는 내 속마음 어떤지 알아? 너무 떨린다. 날 미안, 어떡해, 싫어, 어떡해,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마음과는 다르게 보여지는 게 태도지. 봐봐. 저 이거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만 서 있는 게 습관이 돼서 이 짝다리 아니고요. 그냥 중심이 약간 일로 빠진 거예요. 인정이 돼? 어쩌라고야. 이거 그냥 훈련이 안 된 거야. 코어 힘이 없는 거지. 그리고 제가 원래 거북목이 조금 심해가지고요. 인정이 돼? 안 돼. 이것도 훈련이 안 된 거야. 결국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기초반 분들이 지하철에서 그 봉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앉아있다가 선생님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앉고 또 조금 이따 이렇게 무너지면 또 다시 이렇게 앉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대. 그 일지를 나한테 보내.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야 돼. 여기 근육 쓰는 것도 달라져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 다음은 실력. 나는 실력은 진정성이다 라고 왜 적었냐면, 친구가 하는 연기든 뮤지컬이든 무용을 보잖아? 그게 그냥 진정성으로 느껴져.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얘가 진심으로 했구나, 진심으로 고민했구나, 진짜로 런을 많이 돌아봤구나. 무용이 이만큼 늘려면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닐 텐데 고민의 깊이가 남다르구나. 뮤지컬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지려면 얘 진짜 이거 진심으로 했을 텐데. 이게 보여.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이제 실력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질문을 해야 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객관적으로 봐야 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모평 피드백을 받아보잖아요. 그럼 이제 질의응답 연습을 더 하고 이제 앞으로는 연습 시간을 어떻게 더 늘려서 무용을 몇 번 더 해야겠다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보면은 그럼 그냥 안 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 안 한 거야. 그거를 이제 알았어? 그걸 이번 모평 보고 이제 한 거야? 아니잖아. 그건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일 거야. 연습량이 부족하다는 거, 질의응답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미리 답변의 질문을 써보고 말로도 해보고 찍어도 보고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보고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안 한 거야. 그리고 지금 그 안 한 죄값을 받고 있는 거야. 자기의 영상을 직접 보면서. 그냥 그게 성적표야. 그래서 안 한 애들은요 좀 많이 답답해요. 많이 답답해요. 이거를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해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후회되는 게 있나? 게을렀다 싶은 게 있나? 만약에 후자라면 이건 누가 도움 줄 수가 없는 영역이야. 공이 나한테 온 거야. 내가 이 공을 쳐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일을 할 때 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 공들을 많이 쳐내려고 하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누가 이거 컨펌을 해달래. 그럼 내가 그 컨펌한 공이 나한테 왔지. 컨펌을 해서 다시 쳐. 그럼 그 사람이 작업을 또 하겠지. 그 사람한테 다시 일할 수 있게 맡겨놓는 거야. 근데 내 앞에 할당된 공들은 내가 오늘 이만큼의 공들을 쳐내야 되는 거야. 네 공을 쳐내지 못하면 다음날에 똑같이 있냐? 아니야. 한 번 더 쌓여. 이렇게 산이 돼. 그 다음날 얘 못 쳐내 또 쌓여. 해야 될 건 계속 매일매일 데일리로 연습량이 쌓여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못 쳐내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무게감에 짓눌려서 못하고 있는 거야. 안 내고 있는 거야. 공들을 빨리빨리 쳐내야 돼. 운동해야 될 거 아침에 그냥 빨리 후딱 쳐내. 과제 보내야 될 것들
왜 금요일날 토요일에 그때 다 달아서 선생님 제가 뭐 아직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언제까지 못 낼 것 같고 그걸 왜 그때 가서 하냐고. 진짜 빨리 내는 애들은 있잖아. 선생님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때 과제를 내주잖아. 수요일 안에 끝내버려. 이미 다 해서 보내 수요일에. 제이, 소정이, 수련이 이런 애들은 그냥 일주일 시작하면서 과제부터 일단 쳐내버리 나와. 그치? 왜냐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있으면 해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늦으면 또 선생님 또 뭐라고 하는데 왜 이게 이제 있으니까 그냥 월요일에 받으면 그냥 화요일에 쳐내버려. 바로 와버려. 그럼 나는 그땐 더 여유가 있거든? 토요일, 뭐 금요일쯤이야 돼야 이만큼씩 쌓이지. 화요일, 수요일에 보내는 애들 많이 없으니까 난 더 꼼꼼하게 읽어보게 돼. 그러면서 더 소통하고 그리고 내가 또 이거에 대한 피드백 있으면 또 일찍 하고 그러면은 얘가 그럼 수, 목, 금, 토, 일 그때 또 할 수 있고 이러면 얘들아 속도가 2배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오늘 계속 얘기했죠? 변화는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거의 완성은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인지하고 인정하는 건 생각의 과정이야. 받아들임의 마음의 과정이야. 그리고 행동은 몸의 과정이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게 됐으면 그 다음은 그냥 움직여야 돼.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 인정까지 딱 했으면 생각 이제 그만해야 돼. 생각했으니까 인정한 거야. 그럼 그만하고 그 다음은 무조건 움직여야 돼. 몸으로 부딪혀야 돼. 멍이 들고 목이 나가고 하더라도 이제 몸으로 가야 돼. 근데 몸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인지 인정은 했는데 막 억울, 후회, 불안, 불안함 막 이렇게 가버리면 또 안 바뀌어. 실력 파트에서 각 파트를 잘하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연기를 잘하고 싶잖아요. 화술은 기본, 신체가 관건이야. 화술은 기본, 신체가 관건. 화술이 기본이라는 말은 난 더 이상 이제 발음이 어쩌고 발성이 어쩌고 소리 톤이 어쩌고 말의 속도가 어쩌고 이거는 이제 할 코멘트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 지금도 그런 코멘트를 받고 있다면 이거는 자기가 부단히 그냥 데일리로 해야 돼요. 화술은 기본, 오케이? 그럼 신체가 관건이다. 그 말은 당일대사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화술이 잘 되는 그게 기본으로 깔린 사람들이 몸을 얼마나 잘 쓰냐의 싸움이고요. 자유연기 해보세요 했을 때 화술을 잘하는 기본인 사람들이 몸을 얼마나 잘 쓰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몸을 안 쓰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한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화술을 기본이 되나? 안 되나? 그럼 화술만 해? 아니야, 우리 지금 6월이야 7월이야 이제. 그러면은 화술 하면서 신체 관건까지는 가야 돼. 이제는 같이 가야 돼. 기본기만 할 수는 없어. 그건 이제 2, 3월에 끝났고 하면서 신체까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이번 주에 당일 대사를 좀 특훈해서 보낸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계속 신체를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 전 상황 행동을 찾아서 자꾸 선생님한테 영상 보내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단계로 가셔야 돼. 두 번째, 와 이 친구 연기 잘한다. 와 이 친구 무용 잘한다. 이 친구 노래 잘한다. 뮤지컬 잘한다. 이거의 관건은 호흡을 잘 쓴다. 호흡 괄호 열고 뭐라고 적었어? 호흡은 영혼이야 얘들아. 누가 말할 때 너 이렇게 영혼 없이 말해?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어떻다는 거야? 가짜 같다, 꾸며내는 것 같다, 그냥 AI 같다, 로봇 같다 이런 뜻이지. 호흡은 영혼이야. 연기에서 호흡을 잘한다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발성, 복식 호흡 뭐 당연하지만 그 이상 뭐야? 호흡 변주를 잘한다는 거야. 아주 그냥 밀당이 귀재라는 거야.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어디서 확 바뀌고 이거를 호흡을 자기가 조절을 잘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 선생님이 지금 코멘트가 이해가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돼야 돼. 이제 7월이니까 되긴 돼. 되면 끄덕여봐. 호흡 변주를 잘한다. 호흡 밀당을 잘한다. 오케이. 그 파트가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럼 자기가 당일 대사를 자유연기할 때 호흡 체인지하는 부분만 한번 체크해봐. 근데 내가 좀 밋밋했다 싶으면 호흡이 밋밋한 거야. 호흡을 잘 써야 돼. 두 번째, 뮤지컬에서 호흡을 잘 쓰는데 이건 말해 뭐해. 아유 수련아, 그치? 말해 뭐해. 나는 뮤지컬 전공자도 아닌데 내가 먼저 얘기해. 지원 쌤 근데 수련이가 노래 저게 안 나오는 게 이 들숨을 안 쉬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면 선생님이 수련 봤을 때 얘가 이게 그 저번 주에 이렇게 버거운 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얘가 음이 버겁지 했는데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노래를 마법사와 나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숨이 들어오는 게
선생님 말할 때 숨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눈으로도 보이거든 얘들아. 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계속 숨을 하고 있어. 복식호흡으로.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긴 문장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숨을 계속 마시면서 하는 거야. 노래도 마찬가지지. 들숨이 깊게 들어와야 그 다음에 개사를 하겠지. 지금 보면 배가 꿀렁꿀렁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또 타이트한 옷 입어서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숨의 양이 많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야 되는 수련이는 이러고 끝났어. 근데 수련이만 그런 게 아니야. 염소들, 나 염소예요. I'm 염소. 염소들 다 숨이 너무 부족한 거야. 들어오는 숨이 있어야 받쳐지는 호흡이 있고 그대로 나가는 호흡에 힘이 있는데 들어오는 숨이 없으면 얘 곡간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 노래를 해봐요. 목이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트레몰로가 생기는 거야. 비브라토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염소야. 그래서 호흡을 잘한다. 특히 내쉬는 숨만 신경 쓰지 말고 마시는 숨을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무용해서 호흡을 잘 쓴다는 뭐야? 이게 또 말해 뭐해? 한예조, 특기, MR 있어요? 그럼 MR이 뭐야? only 나의 호흡 소리. 발소리도 나면 안 돼. 그냥 내 호흡 소리가 그냥 MR이야. 이게 그냥 MR이야. 근데 이번에 무용하는데 표정 하나도 없고 숨 이렇게 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 연기과에서의 움직임 특기, 연기과에서의 뮤지컬 특기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 신체 있잖아요. 신체 어디부터 어디예요? 그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지. 근데 너네는 왜 여기는 신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여기가 꽤 중요한 신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다들 무용을 이러고 해. 어디를 보는 거예요? 표정은 왜 이래요? 숨은 왜 안 쉬어? 여기가 없어. 이만큼. 근데 있잖아. 여기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한 20?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난 여기가 그냥 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무용하는데 호흡이 없다, 표정이 없다 요런 친구들은 큰일 났어요. 여기만 따로 떼서 연습해.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 어떤 숙제를 내줬었어? 유백마녀. 너네 특기 영상을 찍는데 카메라 감독을 한 명 섭외해서 세배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뮤직뱅크 알지? 카메라 감독님 느낌. 카메라 감독님 느낌으로 얼굴만 팔로우를 따라오는 거야. 클로즈업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무용을 하면 얼굴만 이렇게 따라와. 얼굴. 그렇게 클로즈업 캠을 찍어봐. 뮤지컬도 마찬가지야. 전신으로만 우리 계속 찍잖아. 그러니까 정작 자기 표정을 잘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님이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이 시선이랑 얼굴 표정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걸 하고 한번 보잖아? 그러면 어머 내가 이렇게 얼굴을 하나도 안 썼다니, 시선이 난리 났다니, 이게 어떻게 특기라고 할 수 있지? 하면서 연습을 좀 하게 되고 다시 찍으면 좀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좀 뻔뻔해지는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요. 면접 잘하는 팁 무조건 요약이에요. 면접을 못하는 사람 1번 말이 너무 길다, 2번 말이 너무 없다, 3번 말이 이상한 데로 간다. 이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어디야? 말이 너무 길다 손, 말이 너무 없다 손, 말이 딴 데로 갔다 손. 진짜 미치겠구만. 나 진짜 미치겠. 이야, 이거 찍어서 원장님한테 보내버려. 면접 특강의 결과입니다. 정말 큰일 났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너네 평소에 많이 보거든? 그리고 많이 듣거든? 오늘 이 코멘트도 모르는 거 아닐 거야. 다 아는 내용일 거야. 근데 결국에 요약을 안 하고 흡수를 안 해서 그래. 듣고 끝나면 안 돼. 생각만 많아져. 항상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결론이 있어야 돼. 요약을 해야 돼. 당황하기만 하면 또 어쩌라고요. 그거 다 안 들어줘 교수님들이.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가 길 잃으실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 3번 유형이 길을 잃다가 1번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 그 1번들이 말이 많다가 3번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2번이 좋냐? 그것도 아니야. 답답해 죽겠어. 표현을 안 해. 어떡해. 그래서 나는 아까 준이가 하루에 하나의 질문을 깊숙이 자기가 고민해서 면접의 답을 생각해보겠다고 했잖아. 그거는 생각을 진짜로 하는 습관, 그리고 깊게 하는 습관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꼭 하나 요약을 해서 남겨야 돼. 그리고 너네가 면접 연습하면서 뭐 GPT를 쓰든 상관없어. 근데 결국에 그게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 자기 생각으로 정리가 돼서 자기 말로 표현이 돼야 돼. 그러면 사실 GPT는 좋은 수단은 될 수 있지. 근데 말하는데 GPT세요? 이러면은 이제 안 하는 이만 못해. 겸손과 매력의 밸런스. 겸손은 뭐야? 겸손이 뭐야? 선생님 맨날 겸손 또 겸손 이렇게 하잖아. 겸손 반대말이 뭐야? 자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지만 늘 성장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담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배우려는 자세.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아무리 실패한 일이 있어도 주눅들지 않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지. 근데 투머치 겸손은 매력이 없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겸손이 아니야. 그냥 주눅든 거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 죄송해 이랬지 내가. 많이 썼어. 안 죄송하지. 그건 죄송할 일이 아니야. 그건 투머치 겸손이야. 투머치 겸손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 죄송합니다가 습관인 친구.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의 값어치가 너무 낮아져. 그러면 진짜 죄송할 때도 그냥 얘 죄송합니다가 습관이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잘 적재적소에 아껴 써야 돼. 말들을. 그럼 겸손도 있어야 되고 매력도 있어야 되는데 매력이 뭘까? 똑똑하고 잘 노는 애인가? 매력은 그냥 잘 노는 게 아니야. 똑똑하고 잘 노는 거야. 근데 이제 소정이한테는 똑똑함이 너무 과하게 있고 잘 노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어떤 질의응답을 던지냐면 뭐 끼 좀 부려봐요, 뭐 개인기 해보세요, 아니면 뭐 이거 팔아볼래요, 아니면 뭐 원고를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CF를 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표정으로 카메라 보고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을 시켜. 근데 있잖아, 생각보다 너네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 있지, 서울에 있는 그 탑 대학들 교수님들이 잘 안 바뀌어. 즉슨 이 교수님이 10년 전에도 그 학교 교수님이었어.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배우는 어느 정도의 깡따구가 있어야 된다. 판이 깔렸을 때 할 수 있어야 된다. 용기와 자신감,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 너무 샤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봐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자극하는 경우들이 있어.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아까 걔가 너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 들어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긁지, 마음을. 근데 왜 긁을까? 주눅 드는지 안 드는지 보려고 긁는 거야. 일부러 긁는 거야. 테스트 해보는 거야. 본인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뻔뻔함과 기세인데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고 사실은 이 내면에 있는 줏대는 자기 확신이야. 밖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나 스스로한테 확신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나답게 해. 근데 그 태도에 있는 기세만 연습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자기 확신이 없잖아? 그럼 바로 보인다. 눈빛이 흔들려. 쫄아가지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동공지진. 눈 깜빡. 이게 보여. 근데 그 연기하는 선생님들 맨날 사람 행동 연구하고 표정 연구하고 시선 연구하고 근육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거 흔들리는 거 안 보이겠니? 나도 다 보이는. 그럼 그 거짓말이야. 그러면 얘네 지금 척하는 거구나. 떨어뜨려. 그래서 노는 것도 똑똑하게 잘 놀아야 돼. 판이 깔렸을 때. 이것도 결국에는 일상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원띵을 정해서 이번 주를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한 게 일상을 바꿔봐라 라는 피드백인 거야.